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겠죠. 본인이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주변의 분들께서 참여한 것을 보거나 들으시거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방 커뮤니티 등에서 대회를 참여하시고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을 보면서 너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이 이제 시즌 단위로 보통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봄 시즌이 있고 가을 시즌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철이 다가오면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1일 금요일에 출국을 해서 월요일에 대회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큰 대회가 하나 있죠. 일요일에 대구 마라톤.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쓰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 대회 시즌에 앞서서 사실 미리 이 영상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투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못 만들었던 영상 중에 이제 대회와 러닝에 빼먹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러닝화 중에서 카본 레이싱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카본 레이싱화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영상을 만들었기도 했지만 이 대회 시즌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유입되시거나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이런 이면보다는 조금 화제성 때문에 집중이 돼서 강박 같은 게 좀 생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더욱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카본 레이싱화라고 한다라면 보통은 그냥 카본화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용어 정리편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즘에 이 러닝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카본화라는 것이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용 카본화가 있고 오늘 말씀드릴 레이싱 카본화들이 있고 이렇게 말이죠. 훈련용 카본화는 흔히 말하는 그 레이싱용 카본화에서 훈련용으로서 좀 설계를 바꾸고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한 제품들이 보통 주를 이루고요. 카본 레이싱화들은 그 브랜드마다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결정체,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최고가의 제품들이 보통은 지칭이 되는 것이 카본 레이싱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마라톤 뛰려면은 그 카본 레이싱화라는 거 꼭 신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강박이 어느새 현 시점 러너분들에게 은연중에 다 깔려있는 마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심심찮게 올라오는 질문글이 내가 기록이 어느 정도인데 레이싱화, 카본화 신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황영조 감독님이나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카본 레이싱화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의 저는 용도적인 특수성과 제약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 카본 레이싱화로 어떤 러닝이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러닝 하잖아요. 따져보면은 그냥 러닝하라고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것에 어떤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다만 그 설계 과정 중에서 이 신발들의 특수성과 용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의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요. 도대체 설계, 용도 그거 왜 나오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요즘 이 러닝화뿐 아니라 모든 어떠한 취미 영역, 어떠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그 용도의 세분화에 따라서 그 제품 라인업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건 러닝화에서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자, 이 카본 레이싱화라는 건 사실 풀코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풀코스에서도 일정 속도 이상을 내는 것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이 카본 레이싱화입니다. 우선 이 미드솔의 쿠셔닝 자체가 그 풀코스를 뛰는 것 42.19km 수시간을 달리는 것에서도 이 쿠셔닝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지게 기본적으로 쿠셔닝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쿠셔닝만 집중을 하면 속도를 내는 것에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속도적인 부분에 대해 반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본 플레이트라는 것을 넣어서 기술적인 설계를 이뤄낸 것이 카본 레이싱화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카본 훈련화 같은 경우에는 그 쿠셔닝과 카본의 강성 같은 것이 좀 타협이 되거나 소재가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어서 카본 훈련화도 생기게 된 것인데요. 그 카본 레이싱화의 설계가 사실 모든 러닝에 적합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쿠셔닝이라는 거 오래 가는 거 너무 좋죠. 내가 그냥 편한 조깅할 때 써도 되고 그냥 장거리 훈련할 때도 써도 되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보통 거의 절대 다수의 레이싱화들이 속도를 내는 것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를 낸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무리 늦어도 4분 초중반 페이스를 우선적으로 그걸 기본적인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5분 6분으로 뛰는 것에 이 레이싱화들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맞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안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카본 레이싱화의 가장 요즘 화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경량성입니다. 가벼워야 된다라는 기본적으로 깔려가는 그런 인식이 생겼어요. 요즘 뭐 가장 가벼운 러닝화라고 한다면, 레이싱화라고 한다면은 스트랙 스파이크 제외하고서는 뭐 아디다스의 이보 1, 이게 뭐 270mm 기준으로 140g 언더 이래 버리니까 200g 되는 이 아디오스 프로 4 같은 경우도 무겁다라고 느껴지기도 할 정도의 엄청난 이제 기술적 도약이 일어났죠. 사실 근데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g 초반대 되고 100g 후반대 되는 신발 신어도 그 무게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텐데요. 대신 뭐 쿠션의 질감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부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량을 위해서 타협을 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홈을 파서 실제적인 면적을 줄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무게를 당연히 이 비어진 만큼 가벼워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로 경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비어져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는 것에 상관이 없겠다라는 설계하에서 비어져 있는데, 속도가 느린 것에서는 분명히 이 비어진 부분들이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대부분 좀 이 압축으로서의 개입이 많아집니다. 뭐 여기 프론트 착지를 한다, 미드프 착지를 한다와의 얘기가 다릅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이 신발을 조금 더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고 튕겨져 나가는 과정이 생겨요. 발의 발구름이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는 과정 중에서는 당연히 뒤축보다는 압축에 개입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레이싱화들 보면은 요즘 보면은 압축은 충분히 넓은데 뒤축이 중앙부가 엄청나게 얇고 좁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속도가 낮을 때는 이 후면에 개입 요소가 많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뭐 착지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속도에 따라서 이 작용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누구나에게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좁은 중적부와 후적부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카본 레이싱화를 신고 빠르게 달릴 때 괜찮은데? 부담이 뭔가 덜한데?
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똑같은 속도로서 천천히 달릴 때 뭔가 다른 일반적인 훈련화랑 비교했을 때 뭔가 다리의 피로도가 더 큰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느끼기 전에 사실 카본화로 뭐 조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느껴질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미드솔의 질적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미드솔이 정말 최상위 소재다 보니까 느껴지는 질감 자체가 일반적인 훈련화와 비교해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더 고급지고 더 풍부한 쿠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제일 좋은 기술을 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실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쿠셔닝 이외적으로 더욱더 본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악영향이라는 것이 막 순간순간 팍팍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죠. 차근히 쌓여가는 자잘한 그런 데미지이고 피로감이고, 이 카본에 튕겨주는 이 힘 자체도 발바닥이나 발목에 주어지는 부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중에 부상이 생기고 나서나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안정성과 카본의 과한 강성으로 인해서의 생기는 다리에 대한 데미지와 부담감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본 레이싱화로서 천천히 조깅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저는 어떤 레이싱화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리뷰를 했더니 호카 시엘로 X1 2.0 같은 경우에도 늦은 페이스에서도 별로라고 말씀드렸고, 이 아디오스 프로 4도 후속부 개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로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천천히 달릴 때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제가 그런 식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굳이입니다. 가성비도 안 좋죠, 사실. 이 비싼 신발로 그렇게 내가 조깅하는 것에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돈이 아까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깅할 때 쓰는 것에 완벽한 서포팅을 해서 좋은 어떠한 러닝 만족도를 제공한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천천히 조깅을 할 때 훈련화들이 제공하는 만족도가 더 높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화는 그 레이싱에 준하는 훈련이나 레이싱 데이 이때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뭐 이유를 너무 장황하게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린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난 쓰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말리거나 그럼 절대 안 돼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개인의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본인의 선택에는 본인의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의 감당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러닝화 선택을 하자가 오늘의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요즘 훈련화들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좋습니다. 이런 카본 레이싱화들이 주지 못하는 오히려 훈련을 할 때의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꼭 이런 카본 레이싱화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러닝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